항상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썸네일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맨날 포즈가 비슷하잖아요. 막 이렇게 팔짱을 껴있다든지,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썸네일 지점을 잡는 것도 그렇고,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 Applying the Phase of Transformation 2편을 해볼 겁니다. 아까 1편을 촬영을 했었죠. 1편의 경우에는 수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2편의 경우에는 그래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성주를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은 하투와 굿즈가 공개가 됐는데 무신사든 리버스든 구매를 하면은 9월 초? 중에 오더라고요. 여름 앨범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갔습니다. 광야 스토어도 갔었고 무신사도 갔었고 근데 둘 다 없더라고요. 별 수 없죠. 예. 아마 그걸 구매를 할 것 같은데 팔찌가 예쁘더라고요. 팔찌가 뭘 샀는지 잊어버릴 때쯤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일이죠. 사단도 정말 오늘은 요거를 얘기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막상 촬영을 시작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편집을 해볼까? 하고 노트북에 꽂고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거를 말할걸 이라는 생각을 맨날 합니다. 아직 유튜버가 되기에는 길이 험난한 것 같네요, 저는. 뭐, 그거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왜 하투아 좋아하는지. 하투아가 뭐 SM 소속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SM을 좋아해가지고. 하투아만의 밝은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저한테서 나올 수 없는 텐션이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막 날라다니고 그런 텐션을 못 내기 때문에 약간 대리 만족과 작컨들 보면 편집을 잘해가지고 편집적인 면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챙겨보는 편이고요. 노래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멋있어요. 최애 멤버가 누구냐? 8명이나 되죠. 하투아가. 그 중에 저는 2명을 좋아합니다. 에이나와 주은이고요. 둘 다 08년생이고요. 아직 미성년자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중요하죠. 아닌가? 힘드네요. 물을 안 들고 왔네? 왠지 힘들더라. 물을 안 들고 왔네. 어쩔 수 없죠. 빠르게 목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촬영을 끝내도록 해봅시다. 머리는 독일 가서 한 5주 동안 지내니까 좀 최대한 질질 끌고 있어요. 자를 때가 됐는데 출국하기 전에 자르려고 최대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 슈퍼히티드 리퀴드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녹는 점 이상의 온도겠죠. 많이 과열된 액체입니다. 액체에서의 온도가 더 높겠죠. 액체에서 고체로의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도 구배가 0보다 크다. 여기 포스트잇이 하나 있는데 여기 계속 거슬려요. 요 K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K가 여기 설명을 딱히 안 적어놨는데 분배계수라는 의미의 친구거든요. 요거는 이후에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농도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T에 프라임 붙어 있는 거는 기울기고요. V는 그로스 레이트, 계면의 성장 속도. 그리고 LV가 레이턴트 힛 퍼 볼륨, 부피당 잠열입니다. 그런 식이고요. 요거는 이후에 더 쓰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봐볼 거고 이런 케이스에서 계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쳤을 때 농도적으로 뭐 움직이다가 용질들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돌출부가 생겼을 때 열 전달이 액체에서 고체로 되죠. 액체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열되면서 이 돌출부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계면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플래너한 인터페이스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열은 리퀴드에서 고체로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페이스도 이 가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돌출부는 고체입니다. 고체가 존재하기보다는 리퀴드로 다시 돌아가려는 방향이 선호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동하는 계면이 성장하거나 이동하는 거가 저하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그로스 레이트도 감소하는 방향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슈퍼쿨드의 경우고요. 관행에 관해서 오늘 많이 다룰 거예요. 이 관행의 경우는 TM보다 낮은 온도고요. 그래서 솔리드가 더 온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솔리드는 이 플랫 라인을 가지고요. 온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0과 비슷하다, 기울기가. 리퀴드는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온도 구배도 이렇게 0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돌출부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열 자체가 고체에서 액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액체가 냉각이 되면은 고체가 되죠. 리퀴드 상에 있던 친구들이 고체가 되려는 경향이 더 커져서 여기서 써져 있듯이 고체가 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계면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고, 그로스 레이트도 0보다 큰 상태고, 돌출구가 더 돌출이 되는, 더 성장을 하는 케이스고, 이런 경우가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덴드라이트가 뭐 나뭇가지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다고 대충 그렸습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이 슈퍼쿨드 리퀴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쳐봅시다. 좀 뭐가 많이 써져 있기는 하는데 일단 초기 상태는 이게 초기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아래축이 조성이니까 리퀴드가 증가하면은 리퀴드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선에 의한 지점은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뭐 그런 관계를 보인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솔리드 안에 있는 분율이 적어지면은 그래프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서 K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새로운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죠. 이건 뭐 이렇게 생겼겠는데 이 옆에 있는 설명을 봐봅시다. 뭐를 많이 써놨죠, 제가. 있는 걸 보면은 분배계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분배계수가 E는 이 솔리드에 들어가 있는 분율과 리퀴드에 들어가 있는 분율입니다. 여기 분율은 용질의 양이겠죠? K가 만약에 1보다 작다.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고 리퀴드의 불순물이 더 늘어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써져 있는 존 리파이닝에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K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농축이 더 많이 된다. 고체와 액체를 왔다 갔다 상선이를 계속 일으키다 보면은 액체 안에 불순물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남아있어서 농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농도 구배는 농축이 된 거니까 더 증가하겠죠. 농도 차이는. 그래서 덴드라이트 형성도 결국에는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슈퍼쿨드 상태이기 때문에 리퀴드 안에 용질이 많으면은 이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려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덴드라이트가 형성되기에 솔리드 상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가 많은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식은 샤일의 이케이션. 이것도 이따가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이 있다. K가 1이면은 둘이 똑같기 때문에 농도 평형인 거고 뭐 이런 거는 읽어보면 되니까. 이클리브리엄 솔리디피케이션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 응고가 되는 과정이겠죠. 솔리드와 리퀴드 둘 다 이 플랫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가져다 대든 농도가 똑같은 겁니다. 냉각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요. 내부에서도 완벽하게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어느 지점을 대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요 그래프에서 T1일 때의 케이스고요. 요 세 개의 온도에 대해서 각각을 봐볼 겁니다. X0는 기준점으로 잡은 거고 요 면적, 요거를 AS, 요 면적을 AL로 하면은 얘네들 면적이 동일합니다. 솔리드에서 나온 만큼 리퀴드 들어간 거예요. 리퀴드가 더 용질의 양이 많아지겠죠. 솔리드에서 더 많이 나갔으니까. 합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놨고요. AS랑 AL이 부호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거다. 값이 동일하다. 뭐 둘 더하면 0이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집어넣은 페이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동안은 질량도 뭐 구할 수 있다.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은. 솔리드에서 나간 거랑 리퀴드에서 나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컴플리트 이퀄리브리엄의 경우에는 아주 느리게 냉각을 하는 거고 정말 느리게 상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확산이 잘 일어나는 경우다.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봐야 되겠죠. No diffusion in solid, perfect mixing in liquid. 고체 내부에서는 확산이 안 일어나는 거고 리퀴드 내부에서는 확산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초기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면 냉각을 시켰을 때 솔리드는 확산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농도 구별을 가지는 거고요. 리퀴드는 확산이 퍼펙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플랫 라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기울기를 가지느냐? 용질의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동되는 속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 예.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XS 바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치를 볼 수 있는 경우인 거고요. 아까 전에는 퍼펙트 믹싱 이 양쪽에 되는 경우에는 폴리크리스탈처럼 그레인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솔리드가 디퓨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상과 유테틱 상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리퀴드에는 점점 불순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질의 양이 늘어나서 원래는 유테틱이 아니었지만은 점점 유테틱까지 내려가야만 이 상전이가 완전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유테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발현이 되는 거고요. 하이레이케이션도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면적이 요만큼이다. FS는 고상화된 분율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증가하면은 고상화되지 않은 분율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요 식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CS가 증가하는 CS, CL은 얘네 둘 자체의 농도. 솔리드에는 디퓨전이 없고 리퀴드는 퍼펙트 믹싱이 아니라 디퓨저널 믹싱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디퓨전이 있으니까 이 픽스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XL의 경우에는 계면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계면으로 봐볼게요. S고요. 이 지점이 XL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리전의 경우에서는 이 둘이 값이 같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다. 적분을 합니다. 보내고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X가 제로인 지점, 이게 계면이죠. X가 제로인 지점이 계면입니다. 계면에서의 XL은 요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가지고 C를 구할 수 있다.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얘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또 이제 LN 보기 싫으니까 LN을 빼내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 XL을 요 X0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D는 확산 상수, 확산 계수고요. V는 요 계면의 성장 속도, V분의 D에 관한 통찰도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 필요합니다. 예. 만약에 D가 증가하면은 확산이 많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농도 구배가 더 완만해지겠죠. 확산이 많이 일어난 거니까 조금 더 플랫하는 쪽으로 가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완만한 농도 구배를 가지지만은 계면이 빠르게 성장하면은 농도 구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무지성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니까 확산이 충분히 일어날 시간이 없으니까 농도 구배가 급격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솔리드에서는 디퓨전이 없고 리퀴드에서 디퓨저널 믹싱이 일어나는 경우를 조금 더 봐볼 거예요. 이거는 아까 있었던 그래프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 경우고요. 의해서 나오는 게 이게 항상 분수 말할 때 너무 힘들어요. V분의 D다 라는 거고, 파란색 선이 물리적인 액상의 온도 구배 선이고요. T 이퀄리브리엄 초록색 평균 응고 곡선, 이 둘의 차이에 의해서 이 조성적 관행이라는 친구가 생성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는 솔리드 상이겠죠. 이 개념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솔리드 플러스 리퀴드, 얘는 리퀴드인데 요만큼의 슈퍼쿨이 생기죠. 관행이 생기죠. 요만큼의 관행이 발생을 합니다. 이 관행에 대해서 이 관행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거를 보려면은 요 식을 봐야 되고요. 부등식을 봐야 되고요. 요 검은색 선이 크리티컬 그레디언트입니다. 만약에 이 초록색 선이 얘를 넘어간다면은 관행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보다 작으면은 컨스티튜셔널 슈퍼쿨링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에서 크리티컬 그레디언트다 라는 거고, 이 지점은 TL이자 이퀄리브리움이자 TS다 라는 겁니다. 이 기울기의 경우가 얘보다 큰 경우, 파란색 선이 이 크리티컬 그레디언트를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 돌출부가 다시 녹는, 맨 처음에 봤었던 이 슈퍼 히티드의 경우겠죠. 그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플래너한 인터페이스도 가진다. 멜트백 한다. 다시 녹는다는 의미고요. 이 부등식을 만족했었을 때 얘가 크거나 이제 얘가 커지면은 돌출부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등호가 이 방향일 때 보면은 초록색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가. 조성적 관행이 일어나고요. 덴드라이트 스트럭처가 형성되기 유리하다. 슈퍼 쿨드 리퀴드 맨 처음에 봤었던 거랑 같은 케이스죠.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은 덴드라이트 형성이 유리하다. 이 조건이랑 똑같지 않냐? 똑같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돌출부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두 조건이 똑같은 거고요. 요거 자체가 이 분배 계수가 작아지는 거, 리퀴드가 농축이 더 많이 되는 거와 또 같은 의미입니다. 빠르게 응고가 진행이 되면은 덴드라이트 형성 자체가 유리해진다. 그래서 덴드라이트를 없애고 싶다. 안 만들고 싶다. 공정적으로. 이 배터리 쪽에서 중요하죠. 그러면은 응고를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응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에 따라서 응고를 천천히 하면은 덴드라이트 형성이 안 된다. 방지가 된다. 컨스티튜셔널 슈퍼쿨링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한 겁니다. 단계별로 나타낸 거고요. K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아까 K가 작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리퀴드 안에 불순물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더 농축이 된다는 의미죠. 액체 자체에. 이 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퀴드 안에 물질이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리퀴드에는 물질이 증가하고 솔리드에는 물질이 적은 상태겠죠. 상대적으로. K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농도 구배가 증가를 해요. 극부적으로 이 TL이 이 상태였었다가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얘네 둘 간에 또 이퀄리브리엄 곡선이 온도가 생기겠죠.
이 지점에 constitutional supercooled 관행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행 영역이 constitutional supercooling 영역이 되는 거면서 이 계면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존 리파인이 뭐냐 계속 언급을 했었었는데 특정 지점, 이 국부적인 지점을 가열을 해서 액체로 만듭니다. 고체에 금속바가 있다고 했었을 때 K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액체에 조금 더 불순물이 농축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솔리드 자체에 남아있는 불순물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면서 고순도의 물질을 뽑아내는 공정이 존 리파이닝입니다. 그래서 금속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디펙이 적을수록 여러모로 물성학적인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디펙이 적은 고순도의 물질을 뽑아낼 때 이 존 리파이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 컨스티튜셔널 슈퍼쿨링과 봐왔었던 그래프적인 면, 분배 계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K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뭐 0.1이라 치면은 처음 농도가 X0라 했었을 때 한 번만 사이클을 돌려도 0.1배가 되는 겁니다. 농도 자체는. 근데 만약에 두 번을 돌려요. 그럼 0.01배가 되겠죠. 한 10%에서 1%로 10분의 1이 된 거죠.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농도 자체, C는 이 시편의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잰 농도고요. 부적으로 가열한 지점을 계속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다시 고체가 된 부분, 액상대가 지나가가지고 다시 고체가 된 부분은 순도가 높아진 거고 이 액체는 계속 불순물들을 끌고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편 끝으로. 그래서 이 시편 끝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지점은 아주 순도가 높은 고체 상태가 되겠죠. 그거를 이용한 게 존 리파이닝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액상대, 국부적으로 액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시키면서 가열을 이동시키면서 더 순수한 고체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더 순도가 높은 왜냐면 K가 1보다 작으니까 결국에는 점점 더 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4-9이라든지 11-9이라든지 그런 강철들, 금속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4-9이 뭐냐? 11-9이 뭐냐? 이것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4-9은 99.99% 9가 9개라서 4-9인 거고요. 11-9은 똑같은 의미로 9가 11개겠죠? 이러한 고순도의 물질 11-9까지는 공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 되니까 이거는 사이클을 계속 돌림으로써 이러한 고순도의 물질들을 얻어내는 방법이 이 존 리파이닝이고 공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금속이라든지 반도체에서도 사실 순도가 높으면 디펙이 적으면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존 리파이닝을 쓰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를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